같은 실업을 축소시키고 줄여나가는 건 당연히 정부의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측면에서 사실 일자리 보장제가 이제 제한이 되는데, 간략하게 그 개념과 이제 특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자리 보장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보장제는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이제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자리 보장제를 좀 현대적으로 좀 체계화한 그런 학자가 이제 레이라는 이제 미국의 학자인데, 이번에 이제 말을 따르면 일할 준비와 의사,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괜찮은 혹은 적절한 노동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자리 보장제는 개개인이 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또 일할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정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일자리 보장제가 제기된 주요 목적은 무엇보다도 빈곤, 소득이 없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그 빈곤 퇴출이라는 측면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 사회협력 부분도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일자리 보장제는 기존의 일할 권리를 넘어서서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체르네바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레이하고 이제 계속 그 일자리 보장제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 여성 학자의 이제 일자리 보장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몇 가지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제 모든 실업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요구할 때 정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일자리를 요구한 사람이 원하는 이런 일자리를 주십시오 하면 그 일자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유연한 어떤 노동 시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발전과 이제 지역 사회 혹은 공동체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이고요. 다음으로 그럼 임금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 이건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부분의 시장을 이제 구축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사회보험 혜택도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존 공공 일자리 관련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업급여 형태의 그 고용 안정 형태의 어떤 그 보완, 그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완하는 그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이건 일종의 선택권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민간이나 혹은 공공 일자리, 일반 이제 노동시장에서 주어진 일자리로 이분들이 일자리 분들이 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주요 특징 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직접 일자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일자리 보장제와 뭐와 차별이 있는가?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유사한 같은 혹은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 관점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간 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일자리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일자리가 한시적, 그러니까 기간을 두는 그런 일자리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일자리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23개월까지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 일자리, 혹은 이제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제공되는 일자리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즉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주된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일자리 보장제는 민간으로의 이행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자체를 위해서 이걸 설계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업
그러니까 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은 실제적으로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정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보장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일자리 보장제의 목적은 이제 빈곤, 퇴치, 그 사회 통합의 어떤 토대 마련 등등이 될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안전망의 어떤 복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정책 현존하는 이제 정부 지원 정책 자체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려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어쨌든 일을 제공하고 실업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이라든지 사회보험 형태로 어쨌든 그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동시에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일자리 보장제가 제공하는 그 조건, 근로 조건은 만약에 그 민간 부분에서 따라야 하는 어떤 표준 여건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이제 이 일자리 보장제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업자가 늘어났을 때 사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다시 이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는 경기 호황기에는 이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경기 역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상당히 좀 대응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주요하게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 보장제가 어쨌든 일을 매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사회 서비스 혹은 이제 공공재 창출에 이 일자리 보장제가 일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지금 뭐 대전환의 시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도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대응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어떤 그 정보라든지 토대, 사회적 어떤 기반을 확충해야 되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바로 일자리 보장제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 이제 그 산업이나 혹은 이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여러 산업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 체계에 있던 노동 계층이 사실 일자리 잃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자리 보장제가 하나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